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에서는 지수들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지수는 0.69% 상승한 27,93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34% 오른 3,397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2% 오름세 보였습니다. 11,311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도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호재성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8월 합성 PMI 예비치는 지난달 50.3에서 54.7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가 지난 집계치인 50.9에서 53.6으로 오름세 보였고요. 서비스업 PMI도 50.0에서 54.8로 나타났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요. 세 가지 수치는 최근 1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기존 주택 판매 역시 586만 채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식 분할을 앞둔 두 종목도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애플은 이날도 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2%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에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미국산 랍스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도 일부 유럽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상호 관세 인하 합의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갈등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견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체 부양책이 합의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소규모 부양책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FDA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FDA는 성명을 통해서 혈장 치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혈장 치료에 대해 알려진 것과 잠재적 위험성보다 잠재적 혜택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들이 혈장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혈장 치료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바이트댄스에 미국 내 틱톡 자산을 90일 이내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바이트댄스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정해진 경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6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으로 짜여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연속 9% 안팎의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한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액은 올해 본 예산보다 6% 증가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뺏겼다가 하루 만에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 하반기 실적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주가 하락세를 겪던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시총 3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순위가 뒤집혔습니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2위에서 내려온 적은 지난 2017년 3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경제지표의 호조세 상승했습니다. 0.49% 상승한 93달러 2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0전 하락한 1,186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음 날에는 중국과 유럽, 대만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앞서 4월 29일로 예정된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가량 연기된 겁니다. 애플의 자진 시정안이 발표됩니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해왔는데요. 앞서 애플은 이 통사들이 부담하는 단말기 광고와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통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거래 조건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동국제약이 액면 분할을 한다는 소식 이미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동국제약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정지되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10일입니다. 이에 따라 동국제약의 한 주당 가액은 500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 속에 우리 증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도 종목별 이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장전 브리핑을 쉬어갑니다. 잠시 재정비 기간을 갖고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